그라인딩과 체프 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직접 예전에 글로 썼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체프가 다 보이시나요? 혹은 실버 스킨, 뭐 한국에서는 은피, 그 다음에 빈 안에 들어있으면 이 안에 거를 사피라고 하고요. 또 이 사피가 원두의 이 특성에 따라서도 달라지죠. 이제 배아가 두 개씩 있으면 이게 사피들이 두 번씩 들어있어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체프가 특정 그라인딩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눈에 보일 정도로 크게 나와요. 이게 오늘의 주제인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이 많이 나오는 상황은 언젠가가 중요합니다. 일단 실버 스킨, 그러면 이 실버 스킨이 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최근에 제가 패트리온에 논문 하나를 올려드렸었는데 이 논문에 따르면 일단 실버 스킨 최근에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논문을 여러 논문 중에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커피 실버 스킨이 뭐냐? 우리가 이 실버 스킨의 그 어떠한 성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요거는 다른 논문인데 2011년도에 나왔던 논문 중에 요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이미지 데이터가 있어서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이 실버 스킨 체프죠. 얘네는 체프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얘를 그라인딩을 해도 이렇게 보입니다. 완전히 갈리진 않아요. 그런데 그라인딩 조건에 따라서 되게 미세하게 갈릴 때가 있고 아니면 되게 크게 나타나서 추출을 방해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실버 스킨의 성분은 뭐냐? 대부분이 얘네들입니다. 식이섬유예요. 식이섬유인데 이 중에서 녹는 애들 그리고 그러니까 안 녹는 애들과 녹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녹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 애들이 커피 추출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체프가 커피 맛에 영향을 많이 줘? 라고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자, 요런 건 뭐 참고를 하시고요. 그런데 특히 이 클로로겐산이 이 체프에도 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체프는 사실은 로스팅 단계에서 혹은 추출 전 단계에서 대부분 버려지는 물질인데 이걸 재활용하기 위한 연구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뭐 이거를 화장품 같은데 사용을 한다던가 뭐 다른 식품에 활용을 한다던가 이 논문도 거의 그런 이유로 이제 분석이 된 논문인데 근데 클로로겐산이 뭔지는 다 아시잖아요. 커피에서는 대부분 CGA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 커피의 떫은 맛들 그리고 분해가 되면서 뭐 퀸산이나 카펙산 뭐 이런 걸로 우리가 많이 변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떫은 맛에 기여를 많이 한다 혹은 쓴맛에 좀 기여를 한다 이런 걸로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 셰프도 이런 맛에 기여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중국의 브로스컵 2019년도 챔피언입니다. 두지아닝이라고 하는 선수인데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커피 빈을 깨요. 이 그라인딩을 정확하게는 더블 그라인딩을 이 친구도 합니다. 더블 그라인딩을 하는데 더블 그라인딩을 한 이유가 앞에 있던 그 에스프레소 시연을 했던 바리스타하고는 좀 달라요. 이 친구가 더블 그라인딩을 하는 이유는 이 체프를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나는 말 그대로 크러쉬, 베리 굵은 아주 굵은 크기로 빈을 크러쉬, 그러니까 부순다, 파쇄를 합니다. 이유는 자, 여기 있죠. 겐 리드오프가 이제 제거하다는 거잖아요. 실버 스킨을 쉽게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컵의 네거티브한 맛을 빼고 싶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체프를 없애기 위한 거였고 나는 내 커피를 상대적으로 가늘게 그라인딩을 하는 거죠. 표면적을 넓혀가지고 추출할 때
이제 어떤 유리하게 활용하겠다. 요거는 아마 2017년도에 다른 바리스타들 시연에서 착안을 했을 수도 있어요. 시기적으로 늦었고, 그 다음에 아까 예레미 창 같은 경우가 실제 중국 선수인데 이런 접근을 했던 것들을 브루잉에 좀 활용을 한 거 아닌가. 똑같은 개념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번 그랜딩을 하면 더 가는 입자가 나옵니다. 요거는 거의 많은 선수들이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접근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두 지아닝 역시 같은 설명을 합니다. 자, 체프를 제거하면 그러면 진짜 맛이 좋아지느냐가 중요하죠. 요건 뭐냐면 젠포레스트 커피라고 하는 해외 베트남 쪽의 이 카페 혹은 로스터인 것 같아요. 거기에 페이스북에 올렸던 자료 중에 하나였는데 얘네들만 빼가지고 우려냅니다. 차를 만들죠. 차 거의. 색깔 보세요. 굉장히 노랗습니다. 이 말은 체프에서 실버스킨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가용성 성분들이 녹아 나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내일 당장 체프를 모아가지고 여러분도 해보시면 돼요. 먹어보면 어떤 맛이 나는지를 나중에 다음 주 확인날에 제가 한번 오늘 숙제를 드리고 다음 주에 점검을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해보실 분들은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번 해보긴 했는데, 자, 제가 한 것보다 이런 사람이 나와서 설명을 하면 더 공신력이 있겠죠. 해봅니다. 얼마 전에 이 랜스 에드릭이 오닉스 커피인가요? 오닉스 커피 이제 대표기도 하고 인플루언서이기도 한데 매겨봅니다. 체프를 제거를 한 브루잉, 그 다음에 제거 안 한 이 브루잉 두 컵을 이제 비커피 전문가에게 구별해 보라고 했는데 구별했어요. 그만큼 맛에 어떤 기여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랜스 애드립도 똑같이 셰프만 다 모아가지고 우려가지고 먹어봐요. 커핑을 합니다. 근데 이런 맛이 느껴졌다고 하죠. 굉장히 드라이하고 페이퍼리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담배 같은 맛. 왜냐면 아까 전에 그 껍데기 성분들 대부분 이제 수용성 그 섬유질이잖아요. 식이섬유니까 그런 애들이 약간 로스팅 되면서 어떠한 요러한 우리가 예측 가능한 맛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드라이하다라고 하는 거는 수렴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데 클로로겐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는 향미 표현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아마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이 이제 커핑을 하시거나 실버스킨을 따로 맛을 보셔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일단 셰프가 맛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도 알았잖아요. 그리고 혹자는 이거 무조건 빼야 돼. 훨씬 그래야 맛이 클린하고 좋아져 라고 이야기를 하는 한국 바리스타도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바리스타들이 그래도 몇 있는데 그 바리스타 분들도 콩을 KMBC 같은 거 할 때는 쪼갭니다. 두 손으로 쪼개가지고 빼요. 일일이 수 작업을 합니다. 실제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가능이 아니라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실제 실버 스킨으로 고도에 따른 이 비인의 특성을 연구하는 국내 논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합니다. 간의 수공업으로 너무 눈물 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이 연구에 대한 것은 이러한 노력이 수반이 됩니다. 실버 스킨을 채집을 하기 위해서 센터컷을 중심으로 4등분 이거 칼로 잘랐겠죠. 겉면과 센터컷, 베젓, 다베아 아까 말씀드렸던 거 실버 스킨을 투명한 색 유림이 모았는데 동원한 인원이 일일 6시간 동안 이걸 했다는 겁니다. 7명 3일간 연구가 이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도저히 해도 못 벗기겠다. 야, 못하겠어. 한 거는 수십량에 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할 수 있냐?
그러면 빈을 4등분 커터 해가지고 하는 거는 불가능하잖아요. 누가 하겠어요, 이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렌스 헤드릭이 쇼츠에 올린 겁니다. 브루잉 같은 경우는 굵게 갈아가지고 진공청소기로 살짝 흡입을 해서 좀 흔들면 얘네들이 다 빨려 올라가겠죠. 근데 이걸 미세하게 갈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 커피 입자가 미세하게 되어 버리니까 얘들하고 체프도 더 가늘게 갈리겠죠. 그럼 얘네들이 같이 빨려 올라가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PPT를 구성했던 이유들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최대한 굵게 했을 때 한번 체프를 제거를 하고 더블 그라인딩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더블 그라인딩일 때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바리스타 어슬에 얘도 들려드렸고 아까 그 여러 가지 그래프도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나는 굵게 갈아서 그 전 분쇄를 1차 분쇄를 나는 되게 굵게 할 거야. 아니면 어느 정도 작게 할 거야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됩니다. 브링을 할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야, 그런데 나는 더블 그라인딩, 이 입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싫어. 그리고 미분 비율이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난 싫어. 라고 하는 분들은 이런 제품을 사시면 돼요. 일본에서 나온 건데, 브루잉용인데, 그라인딩 할 때 제품을 뽑아가지고 옆에서 걸러줍니다. 그리고 입자는 떨어져요. 요게 한 2, 3년 전에 나왔고, 제가 패트리온에서도 요 내용을, 체프 이야기를 하면서 요 그라인더 제품을 설명을 했던 적이 있는데, 똑같아요. 그라인딩 할 때 여기서 흡입합니다. 펜이 돌아가면서 이쪽으로 체프를 모아서 걸러줘요. 돈을 쓰느냐, 저렴하게 청소기를 쓰고 더블 그라인딩을 하느냐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조금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셰프 그라인딩, 그 다음에 잔량이 조금 있을 때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똑같은 분쇄도인데 얘랑 셰프가 다르죠. 에스프레소 분쇄입니다. 에스프레소 분쇄. 에스프레소 분쇄에서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요.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 상황은 100% 싱글 도징입니다. 싱글 도징으로 그라인딩을 하면 에스프레소 추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이 파우더리한 파우더를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입자들이 존재를 하면 추출에 당연히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습니다. 마이크로 채널링들이 이런 이 파티클 때문에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죠. 그래서 없앨 수 없다면 최대한 같이 그라인딩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싱글 도징을 내가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이런 결과물을 없애는 형태의 싱글 도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싱글 도징을 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30g, 예를 들어 18g, 자, 정확히 18g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 초기 투입은 한 2배수 정도예요. 36g에서 40g을 투입을 합니다. 호퍼에. 일반적인 에스프레소 호퍼에다가 투입을 해요. 한번 그라인딩을 하겠죠. 그러면 18g만 그라인딩을 해서 빼면 36을 넣었으면 나머지가 이 챔버에 18g이 담겨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음 샷 할 때 또 18g 원두를 투입해서 넣으면 됩니다. 그럼 또 18g이 존재를 하고 18g만 그라인딩을 하면 챔버에 하중이 어느 정도는 존재를 하는 상태. 근데 풀오퍼하고는 물론 결과는 좀 다르겠지만 100% 싱글 로징을 했을 때 18g 넣고 18g을 다 빼내려고 노력했을 때보다는 입자의 편차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게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에스프레소 추출할 때는 그런 방법이 있다. 이런 거는 제가 주로 잘 사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지막에 샷을 18g이 지금 이제 챔버에 남았을 거잖아요. 더 투입을 안 하면. 그럼 18g을 더 투입을 해서 추출하면 돼요. 근데 당연히 28g을 추출하면 앞에 샷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샷이 나오겠죠.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창의성을 발휘하셔가지고
엉망으로 나온 거를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주던가, 아니면 바스켓 사이즈를 조금 더 작은 바스켓을 사용을 해가지고 얘를 써서 추출을 하셔도 됩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자, 팁을 마무리를 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이 얼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